혹시 주사기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 쿼드 메디슨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고통 없는 주사를 위한 아주 값진 한방, 쿼드 메디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백신을 그냥 간단한 반창고 하나 붙이는 걸로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병원에 갈 때마다 들리는 아이들의 그 서러운 울음소리도, 뾰족한 바늘에 대한 어른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모두 사라질 수 있겠죠? 바로 이 상상 같은 질문이 쿼드 메디슨이 풀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바늘 없는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사기라는 이 오래된 문제와 너무나 당연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기존 주사기가 가진 문제점들 여기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니 해도 아프죠. 주사 바늘만 봐도 괜히 긴장되고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이건 아무나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숙련된 의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백신들은요, 이 콜드 체인이라는 아주 까다롭고 비싼 냉장 유통 시스템을 꼭 거쳐야 하거든요. 이게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 백신을 보급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장벽이 되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문제를 쿼드 메디슨은 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두 번째 섹션, 바로 분리형 마이크로 니들 기술입니다. 이른바 스마트 반창고가 어떻게 모든 걸 바꾸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 사용법을 보면요, 정말 이게 다야 싶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딱 3단계면 끝나요. 첫째, 그냥 반창고 붙이듯이 피부에 착 붙입니다. 둘째, 그럼 약물이 든 아주 작은 바늘들이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저절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에 있던 패치를 바로 떼어내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기술의 진짜 핵심은요, 약물이 100% 담겨있는 바늘 끝부분만 딱 분리돼서 피부에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물 손실이 전혀 없이 정량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FDA처럼 까다로운 기관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뭐랄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통증? 없어요. 콜드체인? 약물을 고체로 만드니까 필요가 없죠. 전문가? 아니요. 그냥 혼자서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확도. 기존 주사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건 100% 약물을 전달합니다. 이건 뭐 그냥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판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쿼드 메디슨의 성장 엔진, 바로 GSK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술을 비즈니스로 만드는 과정이죠. 쿼드 메디슨의 사업 모델은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그 위험하고 돈 많이 드는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들이 가진 이 마이크로 니들 플랫폼이라는 판 위에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의 검증된 약을 얹어주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모델이 그냥 계획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파트너, 글로벌 제약 공룡인 GSK입니다. GSK가 너희 기술 쓸만하다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GSK와의 계약 규모, 이게 또 놀랍습니다. 무려 약 215억 원. 그냥 뭐 연구 좀 해보자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질이나 장티푸스 백신 패치를 실제로 개발하는 계약인데 이 정도 규모면 실제 임상에 들어가고 상용화까지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말 그대로 핵심 엔진인 거죠. 하지만 이야기에는 항상 반전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섹션, 바로 오버행이라는 아주 큰 리스크 허들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어떻게 시장의 차가운 압박과 정만으로 부딪히는지 한번 보시죠.
회사의 재무 전망을 보면요. 딱 전형적인 J커브 모양이에요. 2026년까지는 계속 적자, 적자, 적자. 그러다가 2027년에 갑자기 확 흑자로 돌아서는 그림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투자자들이 2027년이 올 때까지 이 적자 구간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주가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요인이 바로 이 주식 오버행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잠재적 매물 폭판 같은 겁니다. 시장에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대규모 주식 물량이 딱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나 이제 팔래 하고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거죠.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오버행이 왜 문제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25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바로 한 달 뒤인 2026년 1월에 1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곧 다가올 3월입니다. 이때 13.8%나 되는 물량이 또 풀리거든요. 이 물량이 시장에서 다 소화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힘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잠재력과 위험 사이에서 이 자료가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섹션, 바로 기다리자, 즉 관망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장점 쪽을 보면 세상에 없던 독보적인 기술력, GSK라는 든든한 파트너, 그리고 앞으로 열릴 거대한 시장이 있죠. 반면에 단점은요, 당장 주가를 짓누르는 이 막대한 오버행 물량, 그리고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좀 비싸다는 평가, 또 흑자 전환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진짜인데 타이밍이 아직 아니다. 쿼드 메디슨이 처한 현재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투자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기다리자는 거죠. 언제까지? 바로 2026년 3월. 3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고 그 매물 폭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는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섣분리 뛰어들기보단 리스크가 확실히 줄어드는 시점을 노리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눈앞의 리스크가 너무나도 명확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혁신에 대한 믿음과 시장의 냉정한 현실, 그 사이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 어쩌면 이게 투자의 본질이 아닐까 싶네요.